좋은 아침입니다. 8월 13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처음으로 허용된 제왕설계 수술 참관한 결과 내용이 있어서 첫 기사로 갖고 왔고요.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달러 약세에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사들을 오늘 주 내용으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설계에 참고할 만한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그럼 보험 관련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왕절개 보호자 참관은 실제 이제 의술에 대한 자신감에서 출발을 했는데 최근 뭐 수술실 사고로 인한 이러한 이제 의사랑 환자 간에 이제 불신들이 많이 쌓여가다 보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참관 결과를 보게 되면 70건 정도 넘은 것으로 집계되는데 뭐 환자나 보호자 모두 100점 만점을 줬고요. 특히 한 보호자는 내 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와이프가 괜찮은지 직접 볼 수 있어 너무 좋은 시간이 됐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탄생에 대한 뭐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은 이 부부 모두에게 굉장히 큰 그 역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매우 큰 역할과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줄 것 같고요.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출산 장려라든가 또는 의학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확대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재택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느무 신 재무장관이 달러 정책 변경은 장래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정책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란 단어가 자체가 앞으로 정책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데 힘을 실은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페드에서 금리 인하와 함께 이 부분 달러 약세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다라고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 하면 이제 늘 트럼프 얘기가 나오죠. 달러가 이제 움직이는데 이 이제 인덱스 지수가 이제 높이 올라가면 늘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힘을 발휘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경제가 아직 의존도도 높고요. 여기에다가 또 상대적으로 지금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률도 견고하고 최근에 또 타국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확장 정책, 이제 통화 확장 정책을 피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아주 강하게 갈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9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달러 약세를 좀 점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투자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해칭을 필요로 하는 시기다. 달러 해칭을 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고 이런 시기에는 신국 투자 기대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약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거나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흥국 투자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5개월 만에 채권 시장에서 돈을 뺐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한 채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졌고 이미 이전부터 이 기대가 실렸었고 결국은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됐고 앞으로도 또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이 5개월 만에 채권시장에 돈을 뺐다. 결국은 투자도 하고 빼기도 했는데 합쳐보니까 순회수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위축보다는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매우 이제 채권 투자 시장에서는 큰 이제 기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뺐고 어느 정도 순회수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앞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그 투자 동향을 보게 되면 또 상장 주식에 대한 순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주식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점쳐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사 하나가 있는데
그 뉴욕 생명 자산운용의 전무가 채권 시장에 주목할 점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채권 시장의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진 채권들이 전 세계적으로 15조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류가 정크본드까지 하이힐드 채권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나 이런 시기적으로는 아주 크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의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을 좀 줄이길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권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아졌고 손실 위험이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채권에 너무 이제 그 집중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기준금리 1% 시대 온다. 뭐 기준금리 전격 인하에서 1.5%까지 갔고 현재 채권금리는 최근에 그 1950선 붕괴됐을 때는 1.153까지 갔고요. 3년물이요. 그리고 12일 날은 1.182%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5%인 시장 기준금리에 반해서 지금 3년물 채권금리 1.15에서 1.20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 10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 더 금리를 인하해서 1.6%까지 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앞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이제 바닥을 모르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 가격에 대한 투자 수익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그 이미 이제 그 자금들 여기서 이제 채권을 많이 선호하게 되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 덮친 불황해서 빚 못 갚는 직장이 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 헤드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경기에 민감한 이제 숙박이나 음식업 종사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평균 대출액이 4,076만 원은 1년 전에 비해서 대출 금액이 7.4%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을 보면 2017년 말에 0.51에서 2018년 12월에는 0.56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별로 연체율 종사자들의 연체율을 보게 되면 부동산업이 1.54, 숙박 음식업 1.3, 그리고 건설업 순으로 높았다라고 합니다. 역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민감한 업종들의 종사하는 분들의 그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평균 대출액은 6,515만 원으로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대기업 임금 근로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연체율이죠. 연체율은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0.88이고요. 대기업 임금 근로자 0.27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재무 설계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적으로 이제 그 대출 금액도 중요하지만 연체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산을 포트폴리오 하는 데 있어 장기 자산의 비중을 놓는 부분과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 할 때는 이 연체율이라든가 금융 비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포트폴리오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은행 대출 비중도 역시나 소득이 작은 사람들한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아파트가 있는 사람의 대출 잔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대출 금액이 많은데 아파트에 사는 것과 대출 금액이 적은데 뭐 단독주택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포트폴리오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단순하게 총 자산 대비 순자산 보고 대출 자산 비중을 보는 것보다 예, 이제 소득이 어디서 나타나고 이 부동산은 무엇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의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고맙습니다.